현주 컴퓨터를 창업한 김대성 대표는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신구전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 반도체를 거쳐 자신의 회사를 설립합니다. 때는 1989년 김대성은 용산에서 월 12만 원으로 작은 상가를 임대하여 조립 PC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현주 컴퓨터의 출발이었죠. 김대성 대표는 당시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용산에서 PC업을 하던 친구를 도와주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매장을 빌려 현주라는 간판을 올리게 되었죠. 당시에는 PC뿐 아니라 TV, 냉장고 등도 판매했지만 어느 제품 하나 잘 팔리는 게 없어 PC 전문 매장으로 업종을 바꾸게 되었죠. 그리고 당시 김대성 대표는 PC 구매자의 대다수가 대학가 공대생인 것을 정확히 파악했죠. 이에 서울 주요 대학의 공대와 컴퓨터 동아리방을 돌면서 고사양 조립 PC를 저렴하게 판다고 홍보합니다. 실제 당시 다른 회사 컴퓨터는 200에서 300만원 정도였는데 현주 컴퓨터의 조립 PC는 150만원 정도로 많이 저렴했죠. 여기에 캠퍼스 한복판에 판매대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직접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었으며 김 대표가 직접 학생들을 상담하며 판매를 진행했죠. 이때 김 대표가 홍보를 위해 활용한 방법은 대학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자보였는데 커다란 노란색 종이에 컴퓨터 사양을 자세히 기록하고 가격을 붉은색 글씨로 커다랗게 표시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 달에 10대 나가던 컴퓨터는 100대 이상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후 대학가에서 현주 컴퓨터는 노란 대자보와 함께 컴퓨터의 대명사로 통하면서 대학생들의 현주 컴퓨터를 옐로우 컴퍼니라고 부르곤 했죠. 현주 컴퓨터는 대학가의 성공에 이어 테크노마트와 용산전자상가 등 전국 200개 이상의 대리점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가 왔을 때 다른 컴퓨터 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현주 컴퓨터는 무너지지 않고 이를 기회로 활용합니다. 무너진 컴퓨터 회사들의 고객들을 데려오기 위해 광고비를 3억 원까지 늘리고 영업인력을 대거 모집하는 등 더욱 공격적인 사업을 감행했죠. 여기에 PC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등을 직접 가르쳐주고 돈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가격 흥정도 받아주곤 했죠. 이처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98년도 매출은 전년 대비 2배에 달하는 실적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현주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정부가 주도한 IT 사업 육성이었죠. 1998년 2월 김대중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21세기 첨단 산업 시대에 기술 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다.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어 정보대국의 토대를 튼튼히 닦아 나가겠다. 그리고 집권 초기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빌 게이츠와 손정희를 만나 한국 경제가 살아날 길이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이에 빌 게이츠와 손정희는 이렇게 답변했죠. 첫째도 브로드밴드, 둘째도 브로드밴드, 셋째도 브로드밴드입니다. 초고속 인터넷만이 살 길이니 그것으로 한국은 세계 1등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이는 단기간에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전국 주요 지역을 광케이블 초고속망으로 연결했고 2002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1천 가구를 넘게 되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했는데 국민들이 인터넷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일단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김대중 정부는 저렴한 가격으로 PC를 공급하고 학생과 주부 노인을 대상으로 무상 정보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송희준 교수는 당시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초고속 통신망은 일종의 고속도로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깐다고 해서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건 아니다. 자동차가 달리도록 컴퓨터 보급률이 중요했다. 이러한 환경으로 현주 컴퓨터는 더욱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삼성과 LG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업계 3위를 기록하는 등 대기업을 턱밑까지 따라가는 데 성공했죠. 여기에 천리안과 외환카드, 인텔과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공동 PC 마케팅을 선보입니다. 이는 3년 동안 5만원 정도의 할부금을 부담하여 PC와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마케팅으로 천리안은 PC 통신을, 외환카드는 할부를, 인텔은 PC 제도를 지원했죠. 결국 2001년 현주 컴퓨터는 코스닥에 상장하며 벤처기업의 신화로 불리게 됩니다. 매출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00년에 매출은 3천억으로 98년 대비 8배가 뛰게 되었죠. 하지만 벤처의 성공 신화를 불리던 현주의 전성기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대부분의 국민들이 컴퓨터를 갖게 되면서 컴퓨터 시장은 포화 상태에 도달합니다. 여기에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는 등 컴퓨터 업계의 장기간 불황이 시작되었죠. 당시 삼성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부품과 인건비 등 국내의 제조 원가를 감안할 때 단순하게 중국과 경쟁하는 것은 무의미한 상황에 도달했다. 100만원짜리 데스크탑 한 대를 팔면 마진이 겨우 100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삼성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주 컴퓨터는 연간 100억 원대의 광고비를 집행하는 등 오히려 무리한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여기에 PC 재구매 시 가격의 40%로 환불해주는 파워 리턴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는 현주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했죠. 실제 2002년 2,900억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고도 8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김 대표는 더 이상 PC 사업만으로 힘들다고 판단하며 거액을 들여 노트북 시장에 진출합니다. 하지만 노트북 시장은 이미 대기업이 선점한 상황으로 현주의 노트북에는 냉담한 반응만 돌아왔죠. 그리고 사실 노트북 시장도 가격 파괴가 진행되면서 대기업들 또한 이익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진출 시기도 맞지 않았었죠. 여기서 김 대표는 본업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무리한 사업 다각화를 시도했는데 인터넷 전화와 사이트 운영 사업에 진출했으나 실패했고 테마 상가 분야에도 뛰어들었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사업 다각화에 실패한 김 대표는 회사 인력을 감축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면서 노조와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었죠. 이 당시 한 경제지는 김대성 대표가 용산의 지인이나 친인척을 중심으로 조직을 꾸렸기 때문에 노조의 반발은 더 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03년 김 대표는 PC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히며 노조를 견제했으나 오히려 이와 같은 섣부른 발언은 시장의 신뢰 추락으로 이어졌죠. 결국 회사는 매각 절차에 들어가는데 김 대표는 유니텍 전자를 중심으로 한 협력업체에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처럼 현주컴퓨터의 운명은 새 주인을 맞는 것처럼 보였으나 주연테크가 갑자기 등장, 현주컴퓨터의 주식을 집중 매집하며 단숨에 2대 주주에 올라섭니다. 주연테크의 송시문 사장은 순수한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재계에서는 인수합병에 대한 소문이 돌았고 이에 주연과 현주의 주가도 덩달아 올라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송시문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현주컴퓨터에 대한 적대적 M&A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M&A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현주의 김대성 대표가 유니텍 전자와의 MOU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삼보 정보통신의 강웅철 사장에게 주식 전량을 매각합니다. 이에 대해 강웅철 사장은 이렇게 말했었죠.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현주컴퓨터 지분을 매입했다. 기존 PC 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주주이익 최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처럼 김대성 대표가 유니텍 전자와의 MOU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자 상도위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죠. 주위의 비난을 자초하면서까지 삼보 정보통신과 계약을 맺은 것은 그만큼 얻을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들과 매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초 본인이 챙길 수 있는 금액보다 3배 이상의 돈을 챙기는 실익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은 주연테크로 주연테크의 송시문 사장은 적어도 5억 이상을 벌게 되었죠. 여기에 현주컴퓨터의 부진으로 많은 고객들이 주연테크로 흡수되며 많은 이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당시 주연테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었죠. PC 판매량이 예상치보다 많이 늘어났다. 이는 현주컴퓨터 사태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현주컴퓨터는 만기염 24억 원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김대성 대표는 삼보의 강웅철 사장이 고의로 현주컴퓨터를 부도냈다며 서울지검에 고소하는 등 법적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김대성 대표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죠. 김대성 대표는 현주컴퓨터를 떠난 뒤 과거 연수원을 짓기 위해 마련한 강원도 춘천 부지에 리조트를 지으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는 실패로 돌아가면서 해당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되었죠. 그러던 2006년 이번에는 이한컴퓨터의 대표로 복귀를 선언하며 이런 글을 남깁니다. 현주컴퓨터를 떠난 뒤 많은 후회와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현주컴퓨터에 대한 애착과 연민 등으로 결국 다시 컴퓨터 사업을 시작했다. 고객이 이한컴퓨터의 주인이라는 마인드로 컴퓨터 분야의 선도기업이 되겠다. 이한컴퓨터는 임성원을 모델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급기야 2009년 조선일보에 나를 고용해달라는 광고를 내게 됩니다. 자신의 양력을 소개하면서 전문 경영인으로 일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이 광고로 그는 LED 업계인 하우테크놀로지의 본부장으로 영입됩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동부그룹에 인수되었고 김대성 대표의 이후 행적은 알려지지 않고 있죠. 현주컴퓨터의 성장과 몰락은 삼보컴퓨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들은 한때 성공한 벤처기업으로 유명했는데 두 회사 모두 주식시장에 상장도 했었고 과감한 마케팅 전략으로 대기업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었죠. 하지만 이들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들의 몰락은 컴퓨터 산업의 침체보다는 방만한 사업 다각화가 원인으로 제공했다는 평가가 더 많이 있죠. 자, 그리고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현주나 삼보처럼 저가형 PC를 생산하고 있는 주연테크의 경우 컴퓨터 산업의 하향세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고 있다. 잘 나갈 때의 동력을 핵심 사업의 역량 강화로 연결하지 못하고 허비한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지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은 책임의 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자, 오늘은 과거 벤처 신화의 성공 신화로 불리던 현주 컴퓨터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